안녕하세요. 2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시사회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미트윌란 대 스포르팅 경기입니다. 미트윌란은 1차전에서는 1대1로 비기면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94분에 허용한 라스트니 골이 아니었더라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던 상황이기는 했는데 막바지에 세트피스에서 집중력을 잃은 것이 아쉬웠을 듯합니다. 다만 경기력에서는 스포르팅에게 완벽하게 밀렸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상대에게 점유율을 72%나 내주는 모습을 내주었으며 이 때문에 철저하게 수비와 역습에 치중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역습이 효과적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박스 안보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았고 77분에 기록한 슈팅도 아주 먼 거리에서 찬 슈팅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홈 경기력이 더 좋지 못하다는 점도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단적으로 올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4패는 모두 홈에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실리적인 전술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었고 실점이 원정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스포르팅이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 실리적인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세적으로 나설 경우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일정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준 화요일 새벽에 차베스와 경기를 치르고 2일의 휴식만을 가진 채 이 경기를 임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1차전 결과도 1대1로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1차전의 경기 내용이 압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유효 슈팅이 2개에 그치면서 자신들이 경기를 힘들게 가져간 것을 감안해야 하고 미트윌란의 박스 안 슈팅 억제 능력이 꽤 좋았던 점도 감안하기는 해야겠지만 어찌되었든 슈팅을 많이 만드는 모습은 전력 차이에서는 미트윌란을 스포르팅이 앞서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여겨져도 될 듯합니다. 역시 문제는 수비가 될 텐데 최근 후반 실점이 많아지는 등 후반이 되면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르투와 차베스와의 경기에서도 90분 이후 실점이 나왔고 지난 경기에서 내준 실점도 77분으로 승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에는 충분했던 시간대였습니다. 스포르팅이 경기를 압도하는 와중에도 이런 실점이 나오고 있고 체력적인 부담과 원정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꽤 어려운 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으로는 스포르팅이 앞서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점유율과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스포르팅의 페이스였습니다. 미트윌란이 전반적으로 홈에서 다소 약세라는 점도 고려하기는 해야 할 것이며 다만 스포르팅의 후반 집중력 문제와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를 감안하면 마냥 스포르팅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전력으로는 스포르팅이 앞서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점유율과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스포르팅의 페이스였습니다. 미트윌란이 전반적으로 홈에서 다소 약세라는 점도 고려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스포르팅의 후반 집중력 문제와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를 감안하면 마냥 스포르팅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AS 모나코 대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모나코는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1차전에서 90분에 중거리 슛으로 라스트 미닛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챙겼고 2차전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도 나름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5연승으로 기세도 올라온 것은 덤입니다. 300과 400을 혼용하는데 마리판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 지난 경기처럼 400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마리판의 공백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올 시즌 마리판의 커버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이라 오히려 수비적인 안정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되려 지난 경기처럼 400으로 전환하고 4-4-2 전형으로 가면서 수비와 역습으로 이어가는 것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나코가 순간적인 압박으로 PSG의 온더볼 전개를 방해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등 모나코의 압박 능력은 상당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론 레버쿠젠의 온더볼 능력도 꽤 뛰어난 편이고 1차전에서도 레버쿠젠의 온더볼 능력을 모두 제어하지는 못했으나 중원에서 최대한 전개를 방해한 뒤 역습으로 이어가면 1차전처럼 공격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레버쿠젠은 페이스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호펜하임을 3-1로 잡아낸 것을 제외하면 모두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격력 대비 부실한 수비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더볼 능력은 상당히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용해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반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꿰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2연패를 기록했지만 모든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에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모나코가 수비적으로 4-4-2 두 줄 수비를 구축해 수비와 역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1차전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상대로 2골을 넣은 바 있던 만큼 공격력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수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2경기 연속으로 자책골이 나오는 등 수비진의 집중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상태입니다. 윙백들도 전진 빈도가 높고 최대한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뒷공간을 내주는 빈도가 상당히 잦습니다. 1차전 역전을 위해 공격의 고삐를 당기면 당겼지 공격적인 성향을 줄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수비적인 부담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리판의 결장이 되려 수비진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레버쿠젠이 1차전 결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달려들 것이기에 역습으로 나선다면 공격적으로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PSG를 압박으로 대응하면서 잡아내는 등 모나코의 압박 능력도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4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